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.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,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.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,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했습니다.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,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우리 김병주 의원님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뭐 어떻게 소감 또 계획 이런 거 잠깐 말씀해 주셔야죠. 네. 아이고 뭐 먼저 감사하죠.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. 당을 이끄는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무섭고요. 또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의지, 저는 정권 창출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근데 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최고위에서 외교안보 쪽, 국방 이런 쪽들을 좀 스피커 역할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. 네, 아무래도 외교, 안보, 통일 네. 이런 분야는 저의 주 분야니까 네. 그런 분야 포함해서 또 최고위는 국가 전반적인 걸 다 그렇죠. 보고 네. 하지 않습니까? 주로 그런 걸 하면서 국가 전반적인 걸 하고, 또 저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그 이번에 권리당원만 해도 120만이고 당원 500만 네.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네. 쪽을 좀 더 신경을 쓸까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2기 출발과 함께 이제 바로 어제부터 여야 간 약간 협치의 물꼬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. 여야 대표 회담도 물론 잡혔지만 어제 국토위에서 그동안 이제 한번 그 여야 간 이견을 빚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. 조 의원님, 이거 좀 어떻게 신호탄, 이제 협치의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좋은 조짐인데 뭐 결과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환경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렇지만 21대 국회 때 빨리 처리를 하고 네.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쟁 때문에 처리가 못 되고 20대로 넘어왔는데 또 22대에 들어와서도 석 달 가량을 또 민생 법안이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인데 일단 좋은 조짐이고 그 여야가 이렇게 대치 국민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여야가 별 이견도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거의 뭐 한계치에 온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국회 운영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. 그거는 참 특단의 노력이 양쪽에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특단의 노력, 그게 진짜 제가 바로 이제 보기에 25일 날 여야 대표회담 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배경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될 것 같았는데 어저께 이제 물론 박정하 그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물론 민주당이 이제 뭐 수락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그 토론을 TV 생중계로 한번 해보자는 이 발언이 약간 좀 말하자면은 이게 또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회담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생중계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토론과 회담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생중계하면은 토론회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실제 진정한 이런 토의가 되지가 않고 있는 거고요. 보여지기식밖에 더 되겠습니까? 토론과 회담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어저께는 원래 실무회담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미리 백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맞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저께 실무회담도 못했는데 오늘 실무협의를 하게 되면은 형식과 내용 그런 것들을 실무회의를 통해서 하고, 저는 사실 지금 여야가 풀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토론회로 하게 되면은 성과 낼 게 없습니다.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고요.
그러니까 모두 발음 정도나 공개하고 나머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할 지점은 합의를 하고 이견이 있는 지점은 이견을 확인해서 나중에 또 합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진정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. 조금 전에 얘기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. 저는 21대도 우리 당에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절감하고 법을 냈었는데 국민의힘 반대와 또 거부권 행사로 결국 안 돼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났거든요. 그래서 22대 되자마자 이것을 다시 발의해서 그래도 좀 양보를 하면서 절충안으로 가게 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정책위 의장들끼리 이제 민생 법안 큰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것들은 한 10개 정도는 빨리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처럼 좀 합의를 봐서 민생 문제를 풀자 하고 이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 때는 좀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 좀 여야 합의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다시 조금 돌아가서 생중계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. 조 의원님. 그 김재원 최고나 윤상현 의원은 생중계 제한 글쎄 이런 분위기.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런 입장이거든요. 당내 분위기 이런 제안이 처음이니까 네. 막 깊이 생각해볼 그 시간이 좀 부족해하고 또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고 그래서 의견들이 좀 갈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좀 전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회담을 하는 거는 서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솔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두 분 사이에 아직은 제가 그럴 그만한 신뢰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비공개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뒷말들이 또 많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측근들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뭐 흘리고 이래가지고 기분 뭐 한 게 이게 잘한 건가 싶은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아직 신뢰가 안 돼. 비공개로 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발휘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분 두 분은 또 이제 처음 만남이고 상견례도 없이 지금 바로 보통 상견례를 하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으면 이제 당마다 돌면서 인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사도 하고 뭐 상견례하고 또 뭐 살짝 또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. 국민들이 보고서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또 두 쪽의 입장 차이는 뭐고 또 그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이게 뭐 일상화돼서는 없겠지만 회담을 국민이 보는 데서 하는 그 좋은 선례도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또 계속 또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김민석 오늘 수석 최고위원께서 이제 라디오 나오셔서 이게 TV 대선 후보 TV 토론이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시 그 체급 올리려는 이게 속셈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? 그렇게 보여지고요. 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. 왜냐하면은 사실 최고 대표 회의에서 자기가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. 대통령실 허락을 맡아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지금 권한으로는 그 합의 볼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보여식으로 그냥 그 비공개 회의를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본인의 권한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또 대선 후보 그렇죠. 그렇게 체급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되잖아요. 지금 민생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러니까 빨리 그런 보여주기식 그만하고 진짜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민생 문제를 풀도록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어요. 실은 어제 정호김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거 민주당 쪽 반응을 보니까 한 대표 쪽이 잘 지른 것 같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 그 일단 생중계를 하자고 제안한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신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명명백백해서 뭐 뒷말이 없을 거라든지 그런 어떤 속사정은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? 뭐 일정 부분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했겠죠. 그런데 뭐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
그 뭐 기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뭐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슈들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부터 왜곡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잘못 그 여론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어차피 양당 대표 간에 만나더라도 우리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할 텐데 그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입장을 정해줄 것인가가 결국은 양당이 어떤 그 합의를 하고 절충을 하는가에서도 핵심 키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첫 만남인데 상견례도 없이 첫 만남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야기해서 뭐 좋은 결론도 안 나오고 제일 나쁜 경우에 그런 거거든요. 좋은 합의도 안 나오고 또 뒷말이 나오고 이러면은 뭐 상대방도 별로 좋은 일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첫 데뷔인데 데뷔부터 이게 뭐 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. 국민들이 판단해서 뭐 그 평가하는 거예요. 그 점수야 뭐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. 아니, 근데 날짜 아직 있으니까 저기 그렇죠. 이 대표가 상견례 하러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굳이 지금 바쁘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. 자기가 얘기했던 그것도 최혜병 특검법도 아직 발의도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여당의 대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민생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정서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폼이나 잡고 보여주기식이나 하고 이런 자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. 자, 결국 이제 이 여야 대표회담의 성패 여부는 결국 이제 그 의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느냐가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약간 기류가 다른 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금투세이나 같은 일종의 그 좀 민생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제에 올리자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트렌드와 같은 기본소득 관련된 국민지원금 이 문제를 올리자.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정치 개혁 협의체까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될 걸로 조 의원님 생각하세요? 그거는 양쪽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시간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생중계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모든 현안을 다 다룰 수 없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의 총량이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합의 또는 절충 의견 접근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상극에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고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또는 절충하거나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최상병 특검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 받겠다는 것도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 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뭐 제3자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특검 그 추천을 제3 그 독립적인 중립적인 인물로 하는 것만 받겠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주장했던 건 그것만이 아니라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브리핑 같은 문제, 독소조항들. 피해 사실 공표하는 걸 갖다가 또 합법화한다든지 그런 독소조항까지 다 빼자고 한 건데 그까지 다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까지 다 받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절충이 합의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 중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견 표명한 것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검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문제, 종부세 개선하는 문제, 상속세 문제까지도 이야기했거든요. 이건 우리 당 입장하고 쭉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행사한 건데 여기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.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것 그중에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의제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.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저는 한동훈에 달렸다고 봐요. 한동훈 대표가 자기 권한 내에서 결심할 수 있는 사항만 갖고 와야 되는데
자기 권한 밖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국민의힘 자체에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 가지고 오면 어렵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고 봐요. 대표적인 것이 당장 급한 경우가 최혜병 특검법이잖아요. 네. 본인이 후보 당시에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. 그럼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은 바로 와서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법사위에서 양 당의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설득을 못하니까 또 조건을 하나 더 달았잖아요. 이번엔 제보 공작을 여차. 네. 그랬더니 우리 장경태 의원이 당사자인데 내 받겠다. 네.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럼 이것까지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을 설득을 못 시키는 또 조건을 하나 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란 것이 리더십이란 것이 벌써 한 달이 됐잖아요. 네. 이 법안 발의하려면 10명만 공통으로 발의하면 되는 건데 10명도 규합을 못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무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. 이번에 그 양당 대표 회담은 뭐 성패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서로 상견례도 안 했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아요. 서로 이제 더 네. 놓고 얘기가 되는 거지 공개된 방송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러면 또 토론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은 그 회담이지 사실 그 토론회가 아니거든요. 토론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. 네. 근데 민주당은 이제 한 대표가 결국 이거 여당 내 총의를 모으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다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민주당도 100%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박찬대 대표도 꼭 한 가지만 콕 지어가지고 네. 이렇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원내 대변인은 또 다 받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. 민주당 의견이 정확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 받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쉽다고 봅니다. 기존에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들은 다 그냥 폐기하면 되고 네. 여야가 만나서 합의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면 됩니다. 거의 이제 다 받겠다고 하면은 단일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걸 합의 법안으로 제출하면은 뭐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빠를 것 같고 괜히 물론 이제 우리 당 안에서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100% 관철시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기존안 폐기하고 한동안 안 받아가지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법안 제출하고 그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통과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외로 좀 쉽게 이게 여야 합의까지 된 거를 국민의힘 안에서 반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빨리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기존에 그 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법안 제출하라고만 압박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. 그 당내 국민의힘 안에서 이견을 노정을 시키고 드러내고 좀 갈등을 좀 부추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받을 의사가 있고 빨리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 김 의원님 왜 근데 민주당에서는 26일로 가이드라인 줘가지고 법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? 지금 보십시오. 계속 그 시간 끌기 하고 있잖아요. 벌써 최혜병 순직된 지 1년이 넘었고 벌써 이 법안은 2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.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 했을 때 그럼 바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 끌고 조건 또 걸고 또 안 되니까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시간을 왜냐하면 28일쯤 본회의가 열리잖아요. 그때 통과가 되면은 아주 최상이지 않겠습니까? 그 최혜병 어머님께서도 지난 일주기 때 일주기가 되기 전까지 좀 이걸 규명해 달라고 하고 지금 시간은 국민적인 분노 게이지도 많이 올라가고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것은 사실 여야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, 국민의 여론에 그 순응을 하는 것이 여야 정치에서 그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니까 좀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는 거죠. 네. 근데 한 대표는 지금 당내 인사들도 만나고 언론들도 만나고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보입니다. 일단 뭐 특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쪽, 특검 이퀄 탄핵이다. 또 하나는 아예 털고 가자.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대표.
특검이고 탄핵이라는 거는 너무 우리 내부에서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. 이 사안이 그러면 이 사안이 그대로 규명되면은 있는 그 팩트가 그대로 드러나면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까지 받을 만한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돼요.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냥 경로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꼬여가지고 이 얘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하면은 금방 틀어지는 일입니다. 그게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특검하면은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팩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특검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. 또는 뭐 국민 여론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우리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그 부담은 다 이미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더 이상 부담질 것도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.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설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. 결국은. 그러니까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딱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딱 사건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금방 정리되는 겁니다. 그게 제일 낫지 이런저런 기후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또 유익하다. 특검 안 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.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럼 들어서. 한 대표에 조언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고 조언하시겠어요?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 당의 그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죠. 한 대표도 뭐 그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우발적인 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슈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. 민심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전공법으로 가서 빨리 트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한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. 그거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